안녕하십니까. 제어 스터디 9주차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성시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MPC 중에서도 논리니어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MPC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해당 논문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연구는 이 논리니어 MPC를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근사를 진행한 뒤에 그 실제 목표 출력값과 이 DNN이 출력값 간 이 미세한 오차를 제거하는 추가적인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2021년 ACC라는 컨퍼런스에 게재된 논문이고 현재 인용수는 23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지난 주차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다시피 이 MPC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MPC는 여러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시스템의 동작을 예측하고 이 최적의 제어력을 결정하는 제어 방법입니다. 이 MPC는 화학 공정 제어같이 좀 느리고 따라가기 쉬운 안정적인 시스템을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이 MPC도 발전을 하면서 복잡한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NMPC라고 부를 논리니어 MPC는 비선형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MPC인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 리니어 MPC는 이 플랜트 모델이 선형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논리니어 MPC 같은 경우에는 뭐 F나 G로 표현되어 있는 다이나믹스로 이 비선형 형태의 함수로 표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이 비용 함수나 제약 조건에 대한 그 제한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선형 형태의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좀 더 이 특성을 반영한 플랜트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싶은 MPC의 특성은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간에 이 계산량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 MPC 메소드가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이 패스트 MPC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발전되었고요. 첫 번째는 이 수학적 최적화 방법 자체를 더 빠르게 하는 패스트 솔버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툴을 활용해서 이 인베디드 플랫폼에 직접 구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explicit MPC라고 해서 가능한 상태에 대해 미리 제어력을 계산하고 이를 저장하여서 이 상태에 대한 최적 제어력을 매핑하고 나중에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미리 계산해놨던 상태가 등장했을 때 그에 따른 최적 제어 입력을 곧바로 산출해주는, 이를 통해서 이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계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방식이 이 명시적 MPC, explicit MPC입니다. 다만 이 설명했을 때도 좀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사전에 명시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러한 명시적 MPC의 한계를 딥러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딥러닝 기반의 MPC 어프로시메이션은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MPC의 최적화 과정을 근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존에 저희가 정의한 상태, 그에 대한 최적 제어 입력값을 출력을 해둔 뒤에 그것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여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제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복잡한 최적화 연산이 아닌 그냥 그 모델 인퍼런스만 수행을 함으로써 온라인에서는 이 오토마이제이션 없이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딥러닝 기반의 MPC 어프로시메이션의 근본적인 한계는 어쨌든 DNN 자체가 정확하게 이 MPC의 값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목표값의 완전한 수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 옵셋 프리 트래킹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요. 이것이 본 논문의 뭔가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MPC의 계산량이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활용하여서 MPC를 근사하였고요. 이를 통해 응산속도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 적은 자원에서도 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딥러닝을 사용하는 것의 특성상 offset 에러라는 것이 존재를 하였고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정확히 목표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이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해당 문제의 상태를 수식화한 파트입니다. 가정은 이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특정할 수 있는 스테이트 피드백 상황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수식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수식은 x, u, 그리고 y입니다. x랑 u가 향후에 설명할 이 DNN의 입력이 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x랑 u가 아니라 그 현재 상태인 x와 저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목표 출력값 r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 페이지엔 존재하지 않는데 그 x랑 r 그리고 u, y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r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x는 현재 상태에 대한 그 수식이고 u는 이 제어 입력 그리고 y는 측정된 출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f 함수와 h 함수가 비선형 함수이고 이렇게 f 함수의 역할은 현재 상태와 제어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다음 시점의 상태, 그러니까 변화된 상태를 고려해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f이고 현재 상태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출력이 무엇인지 산출하는 함수가 h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와 제어 입력에 대해서 라지 x와 라지 u로 이 집합의 이런 범위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드 u는 제어 입력 시퀀스를 의미하게 되고 이렇게 이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이 비선형 시스템이고 제한된 상태와 제어 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특정 값을 근사하게 되는 구조이며 이 근사로 인해 출력에 대한 완전한 수렴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예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 저희가 제어하는 제어 값이 저희가 원하는 목표 출력 R을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목표 출력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잘 따라가야 하는데 뭐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경우라던가 아니면 그 정확한 목표 출력 값을 맞추는 뭐 상태와 그 제어 입력 값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그 제어 시스템 상에서는 현재 상태가 최적의 제어 상태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일정한 제어 입력 이후에도 상태 X가 변하지 않고 그에 따른 출력 Y도 고정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정의하였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저자는 어쨌든 이 문제 상황에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의사결정 변수 세타를 추가하여
코스 펑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코스 펑션 전체 식은 아래와 같고요. 요 텀별로 조금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점별 코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제어 입력이 시스템 입력이 되었을 때 이 현재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의 상태를 따라가도록, 즉 제어 입력이 이 스테디 스테이트의 제어 입력이 되도록, 이를 통해서 출력이 스테디 스테이트의 출력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별 코스트 펑션입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코스트 펑션은 마지막 예측 시점 n에 대한 이 상태에 대한 이런 규제를 추가한 것이고요. 이것의 역할은 좀 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목표 출력값에 수렴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ffset 펑션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목표 출력값 r과 실제로 이 스테디 스테이트의 출력값 ys 간 이 차이가 줄어들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세한 오차, 오프셋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아래와 같이 코스 펑션을 구성한 뒤에 이를 활용하여서 이 NMPC 최적화 문제를 구성합니다. NMPC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자체는 이 현재 상태와 목표 출력이 주어졌을 때 이 코스트 펑션의 vn 값을 최소화하는 제입력 시퀀스와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상태 제어 입력 출력을 찾는 것입니다. 제약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당연하게도 이 i 시점의 상태를 예측하는 상태 예측 함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후에 상태 x와 제어 입력 u에 대한 제약 조건 식을 추가합니다. 이후에 스테디 스테이트는 결국엔 이 세타를 파라메트릭하게 정의를 한 뒤에 이 세타를 기준으로 각 함수를 통과했을 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의 상태가 XS로 출력이 되고 제어 입력 스테디 스테이트의 제어 입력이 US 그리고 출력이 YS로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 터미널 코스트 펑션과 관련된 것인데요. 결국에 요 예측하는 마지막 지점 n 시점의 이 상태와 정상 상태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서 이 말단 제약 조건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최적화의 안정성과 수렴성 조건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 실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NMPC 문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면 이후에 이제 이 실제 옵티멀한 컨트롤러를 이제 컨트롤 로우라고 표현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 카파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파 n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 x와 이 목표 출력 r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출력 값을 u스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까 앞서 설명드렸을 때 제가 제어 입력 시퀀스를 산출한다고 하였는데 이 NMPC의 암묵적인 방식 자체가 n 시점까지의 이 제어 입력 시퀀스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뒤에 그 산출한 제어 입력 시퀀스의 첫 번째 값을 현 시점의 최적 제어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각 시점에서 예측하는 값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이 모델 불일치나 아니면 외부에 영향을 주는 외란으로 인해서 예측을 실패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해당 연구는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으며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NMPC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오프셋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앞서 설명드린 NMPC를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근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논문의 주요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앞에서 저희가 설계한 NMPC 최적화 문제를 딥러닝의 출력으로 이제 대체하자, 근사하자는 것입니다. 이 DNN의 출력값은 아까 이 옵티머랑 컨트롤러의 출력값을 카파 n이라고 하였었는데요. 이 DNN의 출력값은 카파 어프록스로 표기를 하고 이때의 요 람다는 이 DNN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DNN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데이터셋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풋과 정답 아웃풋 라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때 인풋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옵티머랑 컨트롤러인 카파 n을 근사하기 위해서 카파 n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x랑 r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DNN 학습을 위해서도 x랑 r을 확보하고 이후에 이 오프라인에서 x랑 r을 입력을 했을 때 이 출력되는 최적 제어 입력값을 이 u 스타로 미리 구하게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제로 이 인풋과 라벨상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데이터가 확보가 되었다면 저희가 좀 익숙한 형태로 그 실제 최적 제어 입력값, 그러니까 이 데이터상의 라벨 값과 저희 DNN 모델이 이 X랑 R을 입력받았을 때 나오는 출력값 간의 차이가 적어지도록 하는 MSA 로스를 활용을 해서 이 DNN 모델을 충분히 학습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한 좀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오픈 루프와 클로즈드 루프가 있습니다. 클로즈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X와 그 목표 출력값 R이 입력되었을 때 나오는 최적 제어 입력을 기반으로 이 아까 앞에 설명드린 F 함수를 통해서 현재 상태와 그에 따른 제어 입력을 F 함수 입력으로 넣고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시점의 상태 X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X와 목표 출력값을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솔버를 통해서 최적 제어 입력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클로즈드 루프 과정이고요. 오픈 루프 과정은 뭐 해당 논문에서 사용하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랜덤으로 그 X 상태 X가 가용한 범위에서 X를 샘플링 하게 되고 랜덤으로 그 이후에 그 X와 목표 출력 R을 기준으로 솔버를 통해서 최적 제어 입력을 산출한 뒤에 이 최적 제어 입력과 이 X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 X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가용한 범위 내에서 랜덤 샘플링을 진행하게 되고 그 X에 대해서 또 최적 제어를 출력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 오픈루프 방식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자 클로즈드 루프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이 가용 범위를 라지 Z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클로즈드 루프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수집하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E 로스를 기반으로 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출력된 그 최적화 연산을 통해서 출력된 최적 제어 입력을 근사하도록 하는 이 DNN의 출력을 그 옵티마이제이션 연산을 거친 값과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DNN의 레이어 개수라던가 뭐 노드 개수 같은 것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영역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후에 실험에서도
뭐 레이어 개수나 노드 개수를 다양하게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실험이 진행되어 있고요. 다만 이 저자가 중요하게 언급하는 부분은 뭔가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일단은 인베디드 환경에서 구현이 되는가가 1차 조건이고, 구현이 되는 모델 중에서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너무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DNN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에 수식으로 논문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선형 변환과 활성화 함수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 DNN 모델이 L개의 레이어와 각 층에는 이제 H의 노드 개수가 존재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자 이제 앞에서 이러한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진행을 하고 확보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면, 이 DNN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다면 이 최적 제어 입력에 가까운 값을 잘 출력을 할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성능이 좋다면 이 옵티마이제이션 연산을 수행한 최적 제어 입력과 유사한 값이 되겠죠. 다만 이 DNN 자체의 한계가 결국엔 저희가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 연산을 진행한 이 NMPC와 완전 동일한 값을 낼 수 없고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요 미세한 오차인 오프셋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고자 이 스몰 스케일의 타겟 트래킹 최적화 문제를 별도로 정의합니다. 이게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은데요. 목표 출력 R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는 각 스테디 스테이트의 상태 그리고 제어 입력 출력을 최적화하여서 이 목표 출력 R과 저희가 스테디 스테이트의 출력 값인 이 YS가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이 오프셋이 사라지도록 이 하는 최적화를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별도로 정의한 이러한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문제가 최적화되었다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최적 상태와 이 목표 출력이 주어졌을 때 결국 이 오프셋이 제거되는 제어 입력 U 스타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어쨌든 저희가 이 오프셋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표 출력 R과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출력 YS가 가까워져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작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적화는 뭐 YS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세타로 묶었듯이 이 YS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 X와 U를 모두 최적화해야 하므로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변수를 최적화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정의한 최적화 문제를 산출을 하게 되면 저희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상태와 뭐 제어 입력을 산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 보정 계수를 추가함으로써 이 오프셋이 제거된 NFC 로우를 이제 근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카파 OF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텀은 그냥 아까 저희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던 DNN 기반으로 이 NMPC를 근사하는 최적 제입력을 출력을 하게 되고, 이때 이 DNN의 좀 한계인 이 오프셋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보정 계수를 통해서, 보정항을 통해서 이 완전히 저희가 원하는 이 NMPC 롤을 근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DNN이 완전 근사를 했다면
이 코렉트 팩터가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카파 OF와 카파 DNN이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 카파 DNN은 이 옵티멀한 컨트롤러인 카파 N과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방법론을 실제 이 하드웨어에 적용해 보고, 그에 따른 이 제어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저희가 원하는 목표 출력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제한 방법론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오프셋 free DNN based NMPC 룰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DNN 학습된 DNN 모델과 이 오프셋과 그러니까 오프셋을 제거하는 이 보정항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그에 따른 이 스테디 스테이트의 제어 입력,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의 상태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 스터디 파트에서 이 최적화 문제를 스몰 스케일 DNN으로 근사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최적화가 작은 스케일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매 시점마다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좀 계산량이 결국 많아지게 되고 구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실제 구현 과정에서는 이 최적화 또한 스몰 스케일 DNN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좀 이게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오프셋이 나타나는 이유가 DNN 자체의 조금 내재적인 한계라는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 DNN은 근사를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스몰 스케일의 DNN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스몰 스케일 DNN에서도 근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오프셋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를 저는 살짝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하는 부분은, 이 MSE 로스가 정말 굉장히 작은 값이 되도록 제한을 걸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 DNN 자체가 굉장히 스몰 스케일이기 때문에 좀 아까 앞에 설명드린 좀 근사가 쉬운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저희가 최적화해야 할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서로 보완을 해주는 관계가 되면서, 이 스몰 스케일 DNN을 쓰는 게 어찌 보면 구현 측면에서도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NMPC를 근사하는 DNN 모델 하나와 오프셋을 제거하는 스몰 스케일 DNN 총 두 개의 DNN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하드웨어 인베디드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관련 스펙은 왼쪽의 표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한 조금 로우 메모리 디바이스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이 매틀랩이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이 클로즈드 루프 방식을 기반으로 총 200개의 샘플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 모델을 학습할 때 이 모델의 레이어 개수나 노드 개수를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학습을 진행한 뒤에 밸리데이션 로스 MSE 값을 측정해 본 결과 왼쪽의 피규어와 같은 결과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노드 수가 많거나 히든 레이어 수가 많은 우상단의 경우, 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하드웨어에서 동작할 수 없는 모델임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선 장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후에 그 FPGA에 탑재한 뒤에 제어를 진행한 것과, 이렇게 좀 저가형 메모리를 가진 하드웨어가 아닌 CPU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 제어를 진행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검은색이 저희가 원하는 목표 출력값, R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 FPGA에서 수행한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보라색 점선, 그리고 나머지 선들은 CPU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뭐 결론만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제한 방법론이 CPU와 FPGA에서 수행했던 이 선을 봤을 때 두 선이 일단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제한된 자원에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 제한 방법론의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 NMPC 제어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출력되는 것으로 보아 이 제한 방법론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빨간 점선인 이 코렉션 팩터를 제거한 뒤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 보았을 때, 여기 타임이 한 0부터 3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 오프셋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목표 출력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표 출력값을 1에서 마이너스 1로 변경하였을 때도 빨간 점선은 결국에 마이너스 1에 정확하게 수렴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차는 아무래도 이 시스템 자체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조금 돌입하게 되면 오차가 줄어들지 않고 이런 미세한 오차가 시간 지나도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파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NPC의 계산량이 많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근사를 진행하였고, 또 이 딥러닝 기반의 근사를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오프셋 문제를 또 스몰 스케일 DNN을 추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성한 이 전체 제한 방법론을 실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하고 이 정확한 이 NMPC를 거의 모사하는 이 제어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한 방법론의 유효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